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승 쭉쭉 뻗어나길 바라며 오늘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열린다. 이 소식이 오늘 가장 뜨겁죠.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도 지겨울 정도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12월 내내 중국이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정책도 공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달 가장 핫한 섹터 중 하나는 화장품, 항공, 리오프닝, 해운, 항생 ETF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슬금슬금 올라갈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온 중국의 소식은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년 1월 8일부터 A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를 B급으로 낮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코로나를 이렇게 완화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컨트롤을 조금 포기를 하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백신을 이제 조금은 강제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다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자연 면역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예상은 3월쯤에 이렇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1월 8일이라고 하니까 2달 정도 앞당겨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지금 걱정은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이 살짝 걱정이 되지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것만 지나가면은 정책 기대감이 계속 따라올 거라는 거 경기 부양책이 따라올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수혜주는 뭔지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겠죠. 게다가 중국에서는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도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1월 8일부터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시행을 해왔던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 그러니까 해외에서 중국에 들어가면 무조건적으로 8일 동안 격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폐지하고 일정 기간 재택격리 혹은 건강 모니터링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중국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면세점과 화장품이 급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천연가스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뚝뚝 하락. 올해 가장 큰 문제였던 유럽 에너지 가격이 잡히고 있다는 소식.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러시아 우크라 전쟁 직전 수준으로 가격이 회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겨울 에너지 대란은 없을 것으로 현재까지 보이며 이는 유럽 물가 안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인플레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단기적인 흐름일지 장기적인 흐름일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가격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겨울에 또 에너지 대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되며 그나저나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다시피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기차 충전하는 것보다 휘발유 넣는 게 더 싸다고 하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잠잠해진다면은 최근 급락하고 있던 전기차 시장도 다시 또 호재를 안고 가는 게 아니겠는가. 지금이 또 바닥 근처 아닐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 시장만 보고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전 세계가 똑같진 않습니다. 미국은 현재 반대라고 합니다. 엄청난 한파에 천연가스관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천연가스 공급 부족 사태가 생기고 있으며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생산량이 준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공급이 줄자 전력 생산을 천연가스 대신에 원유를 쓰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원유 수요를 높여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유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미국에서 전력 도매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미국의 날씨는 얼마나 추우면 이럴까요? 뭐 영하 30도, 영하 40도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자원, 석유라든지 히토리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게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솔루션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입. 태조 이방원의 태를 담당했던 하나솔루션 올해 영업이익이 태양광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하나솔루션의 일봉인데 태조 이방원 때 주가가 조금 오르나 싶더니 최근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 만들고 있죠. 이렇게 1조 클럽에 가입한 이유는 바로 케미칼 부분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라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태양광이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 팔린 이유가 뭔가? 바로 에너지 대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그러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상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좀 싸 보이는 그러한 착시 효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러시아가 또 저런 식으로 몇 번 더 난리를 치면
치면은 에너지 자급도 식량 자급처럼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펼쳐져서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을 파면은 석유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태양광을 깔면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때문에 미국에서 태양광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 저가 제품을 미국에서 안 쓰고 있으니까 하나솔루션의 태양광이 잘 팔리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 되게 잘 나갑니다. 작년까지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상업용 시장에서는 3년 연속 1위, 올해도 양 시장에서 1위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차트를 보면은 지금 좀 쉬어가는 흐름 만들고 있고 음봉이 정말 많은데, 또 내년이 되면은 태양광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겠죠. 쭉쭉 올라가서 6만원, 7만원 이렇게 올라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올 4분기 은행 실적 나쁨.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의 이익은 최대가 아닌가 싶지만, 그런데 한 전문가는 올해 4분기에는 명예퇴직 비용과 내년 이익 성장을 위해서 보수적인 회계 처리 가능성 때문에 올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낮을 것,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모든 은행이 그런 건 아니지만 JB금융은 순이자 마진 급등이 나타나며 컨센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증권을 예측을 했고, 그리고 하나증권이 제시한 매수 추천 은행은 하나금융지주와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카뱅은 조금은 특별한 은행이죠. 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없기 때문에 배당락이 없는, 내일 이제 은행들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5%, 6%, 7% 이렇게 출발할 건데, 그런데 카뱅은 그런 현상이 없고 앞으로 성장 기대감만 보고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작. 공공기관 개혁을 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인력 감축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장 많이 줄일 계획이며 아마도 하이패스가 많이 깔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영향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참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은 늘린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무려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14년 전은 바로 이명박 정부였죠.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공공기관 인원 감축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공공기관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정권에서는 공공기관 인력이 10만 명 넘게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줄이는 걸 보니까 확실히 이제 정부마다 좀 스탠스가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인력이 44만 9천 명까지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번에 줄이는 거는 1.2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며 추가 감축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선거가 또 코앞이기 때문에 아마도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는 결국은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없어지는 직업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주식 1월에 사서 4월에 팔아라. 삼성증권이 최근 7년간 코스피를 분석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달은 바로 4월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4월 평균 3.3%나 올랐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대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려 7년 중에 6번 6년 동안 플러스였던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4월달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았던 거는 11월, 7월, 12월 이러한 순서대로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시가 안 좋았던 데는 5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4개라고 하니까 세린메이, 그러니까 5월에는 주식을 팔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돌아오라는 그 말이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통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1월에 주식을 사서 그리고 4월에 주식을 파는 게 지금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꽤나 괜찮은 전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어떠한 섹터가 평균적으로 많이 오르나 봤더니 에너지, 소재, IT가 좋고,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연초다 보니까 이제 연초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는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좋을 거다, 이러한 뉴스가 쏟아지는 게 보통 연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한 친구인 에너지가 조금 많이 오르는 흐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CES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CES, 기술 기대감 등의 IT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 그리고 소형주가 있으면 무엇을 사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대형주가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연초에는 시장 방향을 잡기 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크게 오를지 그리고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큰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연초에 나타나고, 그 반대로 연말에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소형주로 몰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것만 믿고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거를 참고하자면은 일단 1월에 사서 4월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에너지, 소재, IT의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한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2022년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터리라고 하네요. 2022년 증시는 배터리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배터리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증권 플러스에 의하면 비철금속 리튬이 110%나 올랐다고 하니까 야, 섹터가 100% 오르는 거 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로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2등은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진 LNG 관련주가 66% 급등, 3등은 배합사료, 이 또한 전쟁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친구가 3등에 랭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 개별로 보자면은 1등은 당연히 하이드로 리튬, 이 친구가 당연히 1등입니다. 무려 1181%나 상승. 그리고 2등은 금양으로 449%나 올랐다고 합니다. 혹시나 기름들 중에서 이 두 개의 주식을 매수를 해서 최소한 5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거뒀다면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의료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라고 한데요. 신한투자가 섬유 의복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2분기 이후, 그러니까 내년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을 고려해서 중장기적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3분기 미국 소비 부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가 오는데 옷 소비량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또한 인플레 때문에 원부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아마도 안 좋을 거다라는 예측이 정말 많았었는데,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수주량,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팔리면서 원가를 방어하는 규모의 경제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또한 브랜드 로열티가 높거나 최상위 기업은 오히려 아웃퍼폼할 수 있다며 나이키처럼 업황을 극복 가능한 그러한 업체에 납품하는 OEM을 주목을 하자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영원무역, 이러한 기업이 있겠네요. 꼭 한번 영원무역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것도 의료 관련주죠. 중국이 좋아하는 FNF. 요즘 중국 시장이 열리는데 그렇다면 이 친구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은 FNF에 대해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내년 이익 성장세에 주목할 만하다며 목표가 지금 가격이 147,500원인데 24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의 2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12월 기온이 낮아지며 아웃도어 위주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4분기 순수 내수 매출의 성장을 가정해도 영업이익은 150억에서 200억 이 정도 감소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데 방어를 잘했다는 소리겠죠. 게다가 지금부터는 중국 매장 출점에 따른 매출 증가 구간이라는 투자 포인트는 지속되기 때문에 의료업종 유니버스 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시현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FNF, 그리고 특히 FNF 홀딩스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 두 개 기업 어디까지 상승할지 꼭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업 공부가 많네요. 범한퓨얼셀, 신한투자증권의 수소 연료전지 업체인 범한퓨얼셀이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목표가 34,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범한퓨얼셀은 잠수함, 건물용 연료전지와 수소 충전소 충전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즉 수소 관련주라고 볼 수 있으며 2025년 매출은 1122억으로 연평균 25%씩 성장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구도 수소 관련주 관심 있게 보지 않지만, 그런데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조금씩 주워볼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지금 당장 급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조 클럽이 사라졌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달했던 증권사가 무려 5개나 있었는데 하지만 올해는 하나도 없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쪼그라드니까 증권사도 당연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레고랜드 사태와 주식 거래대금 위축 등의 여파로 증권사는 힘겨운 한 해를 보냈으며, 그래서인지 올해 6대 증권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작년보다 40%나 급감, 거의 반토막이 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NH투자증권이며 전년 대비 60%나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잘 방어한 친구도 있네요. 1조에 가까운 9천억대 영업이익이 전망되는 곳은 미래에셋, 그리고 메리츠라고 하니까 이 두 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도 힘들지 않겠나라는 평가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서 증시가 또 오르기 쉽지 않고 결국은 증권사의 보릿고개가 이어지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드론 부대 설치 앞당긴다. 어제 한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북한의 소형 드론이 우리나라 상공에 쭉 들어오면서 대응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죠. 저끼리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드론의 크기가 소형이다 보니까 격추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독수리를 맞추는 그 정도라고 하니까 요격이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빠른 대응을 내놨습니다. 원래 드론 부대를 추후 만들 예정이었지만 조금 더 빠르게 창설할 예정이라고 하며, 다만 이걸 만들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설득하는 데 힘을 쓴다라는 소식도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빠르게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조금 강력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만나이 통일 공포.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만나이 통일이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한 살씩 어려지는 시간이죠. 참고로 내년부터는 아마도 자기소개를 할 때 뭔가 좀 아직까지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 년생입니다. 90년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기름들 모두 한 살 어려지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승인. 중국에서도 합병 승인이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웬걸 빠르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4개국만 남은 걸 체크할 수 있고, 미국, 유럽, 일본, 영국의 승인만 나오면은 합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국은 내년 3월 23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머지도 잘 되겠죠. 꼭꼭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